그래서 우리께 계속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제품들 혹은 다른 제품들, 경쟁사의 제품들보다 얼마나 뭐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직부백입니다. 오늘은 질 마케팅을 하실 때 CPC를 좀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CPC를 낮추려면 광고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판단할지를 미리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광고나 컨텐츠겠죠. 컨텐츠를 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이해는 대략적으로 심리학 책 같은 곳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컨텐츠를 볼 사람은 기본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SNS에서 우리 컨텐츠를 볼 때 SNS에서 보통 하는 생각은 유익한 공부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내용을 찾다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내용을 좀 읽어보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SNS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시간 때우기나 재미있는 것, 볼 거 없나? 이런 식으로 SNS를 키거나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말은 즉슨 이제 SNS를 사용할 때에 사람들은 그 상태가 있습니다. SNS를 사용할 때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뇌의 모드는 그냥 거의 본능에 의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능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잘 이용해서 우리는 광고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사람은 크게 뇌의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성적 모드, 그리고 판단,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드.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할 때의 모드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공부하거나 독서를 할 때 나타나는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 생각을 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어려운 내용도 조금 사고력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드의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모드는 그냥 직관적인 사고입니다. 직관사고. 그냥 바로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0.1초 만에. 쉽게 생각하면 평소에 어디 놀러 갈래? 놀러 가자.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일상에서 묻는 그런 질문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장점은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효율적이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아마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 판단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그냥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상태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후회하는 선택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이유가,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SNS를 사용할 때의 상태는 바로 이 두 번째 직관사고를 보통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상태에서 하는 판단들을 할 때 종종 실수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 SNS 광고를 통해서 이런 판단, 이런 상태일 때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광고를 미리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 좀 더 이 상태에서 클릭률을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관사고 모드일 때 보통 본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능. 그냥 이제 감으로 그냥 빨리빨리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 직관사고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인지편향이라는 현상입니다. 인지편향이라는 현상이 우리 마케터들에게는 활용을 해서 우리의 마케터 광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지편향은 이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류고 실수가 될 수 있지만,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거 활용을 해야 될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직관적 사고, 2번 사고에서 인지편향이 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할 때 직관사고 모드, 그러니까 인지편향을 활용을 하는 방식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직관 모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실회피편향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손실회피편향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손실회피편향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는, 사람은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을 얻는 그런 이익에 대한 감정보다 내가 1,000원을 빼앗기는 감정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1,000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카피라이팅이나 광고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의 본능을 이끌어서 광고 클릭을 유발할 수가 있다.
라는 이 심리적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제품을 사용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보다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땡땡 건강 관련 키워드겠죠. 건강을 잃을 수 있다가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카피라이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뭔가를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기전을 작동시키는 게 바로 현실 회피 편향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휴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기한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급하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올해 3월까지 신청하면 3월 지금 이제 3월 이제 업로드한 날짜가 3월 7일이니까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예를 들어 10만원 구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쓸 수도 있겠죠, 카피라이팅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뭘 잃는지 손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거는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을 그냥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너스 개념이라 없어도 그만,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느끼기에. 근데 3월 1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3월 10일 이후 20만원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3월 10일까지 사면은 내가 1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3월 10일 이후가 되면은 10만원을 내가 더 주고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손실 10만원을 느끼게 됩니다. 이 10만원이 느껴지는 것이 훨씬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카피라이팅을 쓰거나 광고 문구를 작성하시고 혹은 썸네일을 제작하실 때에 지금 내가 작성한 카피라이팅이 어떤 손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피라이팅에 이런 또 손실 회피 편향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 카피라이팅 문구를 테스트하시다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한 내용을 활용을 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테스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비교입니다. 비교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를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쉽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는 A 제품, B 제품 여러 가지가 있고, 유아들 학습지 혹은 자격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혹은 제품 후기를 비교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비교 대상이 있는데, 내게 뭐가 좋은지를 주구장창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뭐가 좋은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이 느끼기에 설득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각 자료나 이미지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겠죠. 요즘은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미지나 영상이 이게 굉장히 올드한 방식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래오래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활용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광고 문구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클래식한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나중에 카피라이팅이나 광고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계속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제품들 혹은 다른 제품들, 경쟁사의 제품들보다 얼마나 뭐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설득력이 있게 와닿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활용할 때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SNS나 컨텐츠를, 내가 만든 컨텐츠를 보게 될 사람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좀 더 반응을 잘 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이 내용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카피라이팅을 짜고 광고 썸네일을 만들면 훨씬 더 피드상에서 혹은 SNS상에서 선택을 받는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직부백이었습니다.